새벽 2시 64세 정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67세 남편 태수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죠. 정숙은 그날 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5월의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과였습니다. 식탁을 차리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평소라면 절대 두고 가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알림이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단 2글자, 이니셜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온 메시지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낼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40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뭔가 달랐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대화가 줄었죠.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단 10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10글자가 4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위로 올려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고받은 대화들이 보였죠. 점심 식사, 저녁 약속, 주말 만남. 모두 자신이 모르는 일정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67세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빡 잊고 나간 휴대폰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황급히 화면을 끄고 소파에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휴대폰 가지러 왔소.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늙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 키우고 손주를 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이야? 지금 나갈게.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경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친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 휴대폰을 봤어. 몇 달 동안 만났더라고. 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세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0년을 믿었는데 이럴 수가. 친구는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일단 직접 물어봐야 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인정할까, 부인할까? 어떤 대답이 나와도 두려웠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죠.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평하게 자는 모습이 원망스러웠죠. 평생을 바친 4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공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선택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죠.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죠. 태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 친구들을 만날 때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정숙도 다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죠. 시내 중심가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죠. 정숙은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모습이었죠.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카페를 나와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인파 속에서 놓쳤습니다. 백화점을 1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죠.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지, 왜? 주말에 손주 데리고 갈게요. 알았다, 그래라.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속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설거지를 하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말했잖소. 친구들 만났다고. 어느 친구요? 갑자기 왜 그러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나가버렸죠. 그날 밤 정숙은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따라갔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봤는데? 여자를 만났어. 50대쯤 되는. 경희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확실히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외출했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집에 남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확인하기로 했죠.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세 번째 재킷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죠. 2인분 결제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고 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산에서 찍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늦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왜? 목소리가 이상해서요. 아들은 예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감정을 잘 읽었죠. 말해야 할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소. 정숙은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봤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요? 사진 봤어요. 옷장에서 찾았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설명할게요. 하지만 정숙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아들 키우며 힘든 시기도 함께 버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하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남편이 소파에서 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출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단 6글자였습니다. 정숙은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다 털어놨어.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4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40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실은 상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손주도 데리고 갈게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죠. 괜찮아. 다음에 오너라. 아들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아들은 눈치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괜찮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합시다.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변명을 할까? 이혼을 요구하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녁 6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40년을 배신하고 미안하다니.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 동창이요.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소. 정숙은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친구로 만난 거요. 친구라고요? 친구끼리 산에 가요? 사진을 봤잖소.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간 거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럼 왜 숨겼어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소. 정말 친구일 뿐이라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새벽 2시 문자는요? 등산 일정 조율하는 거였소. 식당 영수증은요? 동창회 모임이었소. 모든 것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죠.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도 이해 못했을 거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당신한테 보고하고 살았소? 친구 만나는데 허락받아야 하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죠. 할머니. 6살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산책 나가셨다. 아들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아들은 눈치챘습니다. 둘이 싸우셨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와 놀아주며 분위기를 바꿨죠.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정숙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그냥 지내. 정숙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정숙에게 작게 말했죠. 힘드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경희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 말로는 그냥 친구래. 믿어? 모르겠어. 믿어야 하나?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월요일 아침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광고나 뉴스레터였죠. 하지만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제목은 지난주 등산 사진입니다였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등산하는 모습들이었죠. 남편 말대로 여러 명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여자와 남편이 붙어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나란히 걷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메일을 더 뒤져봤습니다. 한 달 전 메일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점심 약속 잊지 마세요. 그때도 정숙은 몰랐던 약속이었죠. 더 오래된 메일을 찾았습니다. 2달 전부터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근한 말투였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 같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소? 그냥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뒤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파헤쳐야 할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죠. 새벽 2시 옆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고 거실로 나갔죠. 정숙은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그렇게 할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침실로 들어온 남편이 누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였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 등산 동호회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일정을 조율한단 말인가?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죠. 검사 결과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64세, 건강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타민을 사려고 했죠. 약국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약을 받고 있었죠. 정숙은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약을 받아든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둘러 걸어갔죠. 정숙은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약봉투를 건넸죠. 여자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까지 사다 주는 사이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섰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여기 왜? 정숙은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죠? 우리 남편이랑 친구입니다. 친구가 약을 사다 줘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일단 앉으시오. 남편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뿌리쳤습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하세요.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입을 열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 남편분의 친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이기도 해요. 환자라고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암 환자예요. 3기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 같이 다니며 도와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힘들었거든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오해할까봐 그랬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사모님. 남편분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요? 가족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남편 있었어요. 5년 전에 세상 떠났죠. 그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혼자 견디고 싶었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죠. 그럼 등산은요? 항암 치료 받기 전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동창회 친구들이랑요. 새벽 전화는요? 병원 응급실 간 날이었어요. 남편분이 달려와 주셨죠. 모든 것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죠. 미안하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말하면 걱정할 거 아니오.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대학 동창이요. 40년 전에 잠깐 만난 적 있소. 하지만 결혼하고 연락이 끊겼소. 작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소.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알았소. 혼자 산다는 걸.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소.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소. 병원 같이 가주고 약도 사다 주고.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오해할까봐 그랬소. 그리고 민주가 원치 않았소. 자존심 상할까봐.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인데 왜 숨겼을까? 하지만 숨긴 게 잘못 아닌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죠. 혼자 항암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남편의 마음. 정숙은 이해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나도 같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합시다.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경희를 만났습니다.
어제 일을 털어놨죠.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아니었구나. 친구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화는 나. 당연하지. 숨긴 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금요일 민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숙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의 병 상태, 앞으로의 치료 계획. 정숙은 할 수 있는 일을 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일 같았죠. 미안하오. 걱정 끼쳐서. 나도 미안해요. 의심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느껴졌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민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과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겨우 알게 된 사람인데 벌써 이별해야 한다니.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세 늙은 남자의 등이 외로워 보였죠.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왜 도와주려 했는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를 보며 느꼈을 마음.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함께 밤을 새웠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주가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오전 9시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오랜 친구와 그의 아내가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좋은 일을 했던 것이었죠. 화요일 아침 정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죠. 검사 결과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64세, 건강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타민을 사려고 했죠. 약국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약을 받고 있었죠. 정숙은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약을 받아든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둘러 걸어갔죠. 정숙은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약봉투를 건넸죠. 여자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까지 사다 주는 사이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섰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여기 왜? 정숙은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죠? 우리 남편이랑 친구입니다.
친구가 약을 사다 줘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일단 앉으시오. 남편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뿌리쳤습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하세요.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입을 열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 남편분의 친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이기도 해요. 환자라고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암 환자예요. 3기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 같이 다니며 도와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힘들었거든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오해할까봐 그랬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사모님. 남편분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요? 가족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남편 있었어요. 5년 전에 세상 떠났죠. 그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혼자 견디고 싶었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죠. 그럼 등산은요? 항암 치료 받기 전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동창회 친구들이랑요. 새벽 전화는요? 병원 응급실 간 날이었어요. 남편분이 달려와 주셨죠. 모든 것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죠. 미안하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말하면 걱정할 거 아니오.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대학 동창이요. 40년 전에 잠깐 만난 적 있소. 하지만 결혼하고 연락이 끊겼소. 작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소.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알았소. 혼자 산다는 걸.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소.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소. 병원 같이 가주고 약도 사다 주고.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오해할까봐 그랬소. 그리고 민주가 원치 않았소. 자존심 상할까봐.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인데 왜 숨겼을까? 하지만 숨긴 게 잘못 아닌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죠. 혼자 항암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남편의 마음. 정숙은 이해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나도 같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합시다.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경희를 만났습니다. 어제 일을 털어놨죠.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아니었구나. 친구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화는 나. 당연하지. 숨긴 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금요일 민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숙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의 병 상태, 앞으로의 치료 계획. 정숙은 할 수 있는 일을 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일 같았죠. 미안하오. 걱정 끼쳐서. 나도 미안해요. 의심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느껴졌죠.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랑 손주 데리고요. 정숙은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일요일 오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죠. 손주가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엄마? 그래, 괜찮아.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태수도 웃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복 많소.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새삼 고마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일주일에 2번씩 민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집을 청소해주기도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보였죠. 어느 날 오후 민주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정숙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죠. 대학 시절 태수와 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잠깐 좋아했었어요. 민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사모님만 봤죠. 저는 금방 포기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고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40년 전 일이지만 묘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주의 말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주 씨가 옛날에 당신 좋아했대요. 남편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나 모르겠소. 모를 리 없잖아요. 옛날 일이요. 40년도 더 됐소.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이라지만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아침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 씨가 옛날에 남편 좋아했대.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보내는 생일이 몇 년인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함께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죠. 민주는 눈을 감고 소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일주일에 2번씩 민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집을 청소해주기도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보였죠. 어느 날 오후 민주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정숙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죠. 대학 시절 태수와 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잠깐 좋아했었어요. 민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사모님만 봤죠. 저는 금방 포기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고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40년 전 일이지만 묘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주의 말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주 씨가 옛날에 당신 좋아했대요. 남편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나 모르겠소. 모를 리 없잖아요. 옛날 일이요. 40년도 더 됐소.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이라지만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아침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 씨가 옛날에 남편 좋아했대.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정숙과 남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정숙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 씨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요. 남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친구라도 저렇게 아프면 마음이 아프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7세 늙은 남자의 슬픈 표정이 보였죠. 일주일 후 민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생일상을 받았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보내는 생일이 몇 년인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함께 조촐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죠. 민주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 같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민주의 말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주가 참 불쌍하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병마와 싸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이틀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정숙은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와라. 손주도 데리고 와. 토요일 오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집안을 밝게 만들었죠. 점심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엄마? 응, 좀 바빠. 무슨 일 하세요? 아픈 분 간병하고 있어.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아버지 대학 친구분이야. 아들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친구가 아파서 돕고 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두 분 다.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민주를 돌보는 일이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있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주를 찾아갔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숙도 안도했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제 유언장을 썼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죠. 민주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죠. 이거 보관해 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가면 장례식 치러주세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두 분만 계시면 돼요. 정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정숙은 민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소.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하나하나 넘겼죠.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이 흘렀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참 젊었었소. 그러게요.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난했던 때, 아들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날들.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당신, 우리 잘 살았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잘 살았소.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래, 그럽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다음 주 민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죠.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과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주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세요.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뿐이었죠.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와주셨네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죠. 정숙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과 남편의 곁에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정숙 부부와 경희뿐이었죠. 민주의 대학 동창 몇 명이 더 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마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겨우 몇 달 알았을 뿐인데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67세 늙은 친구를 보내는 마음이었죠.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민주의 마지막 부탁대로였죠. 납골당을 나오며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유언장에 적혀있던 대로였죠. 집은 새를 놓은 곳이라 정리만 하면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주의 채취가 남아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도왔죠. 책장을 정리하다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민주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젊은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 옆에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의 시선은 태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남편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수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40년 전이었죠. 내용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민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하지만 말할 수 없었던 마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간직했던 사랑.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태수야,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야. 정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더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안녕, 태수야. 행복하게 살아. 정숙은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남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죠. 그저 친구로 남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태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죠. 민주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소. 정말 몰랐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민주의 마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우정. 오후 늦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짐은 대부분 기부하기로 했죠. 민주가 유언장에 그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가 더 있었죠. 겉봉에는 정숙 사모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편지였습니다. 사모님, 고마웠어요. 저를 의심하고 미워했을 텐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사모님만 사랑했어요. 저는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이었죠. 부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태수 잘 부탁드려요. 민주올림.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민주는 끝까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제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뭐가요? 민주 일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함께 이겨낸 시간들. 40년의 세월을 되짚어봤죠. 당신, 나 사랑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얼마나요? 평생이요, 평생.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정숙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오랜만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도 함께였죠. 할머니, 6살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다며요? 응,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좀 나아.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알았어. 걱정 마라. 오후에 손주와 놀아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해드려요. 그래, 알았어.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괜찮다는 것도 느꼈겠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옆을 보니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67세 늙은 남자의 얼굴이었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 민주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7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의 일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죠. 정숙은 매일 아침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살피더니 약봉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걸어갔죠. 이상했습니다. 왜 병원에 갔다는 말을 안 했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 만나고 왔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약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몰래 숨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약을 감췄습니다. 아, 그냥 비타민이요. 그럼 숨어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숨은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거요. 남편은 둘러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죠. 며칠 후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약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했죠.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질환이라니. 언제부터였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3달 전이었습니다. 민주를 돌보던 그 시기였죠. 내용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죠. 남편은 혼자 이 사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진단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어? 왜 숨겼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런 걸 숨겨요? 정숙은 울컥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민주 씨 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정숙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67세면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왜 혼자 견디려고 해요? 남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67세 늙은 남자의 눈물이었죠. 당신이 힘들까봐 그랬소. 민주일로도 힘들었는데. 내 병까지 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소. 정숙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바보같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다음 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협심증은 관리가 필요한 병이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죠. 심한 경우 수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무서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잃을까봐 무서워요.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소. 아직 괜찮소.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돼요. 의사가 그랬잖소.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67세, 심장병.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였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싱겁게 먹어야 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기름기를 빼야 했죠.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요? 건강해야 맛있는 거 먹죠.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이래.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3달 전부터였대. 혼자 숨기고 있었어.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그러게. 너무 걱정 마. 요즘은 약 좋아. 하지만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죠. 준수야, 너 시간 있니? 왜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집에 두고 혼자 왔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심장병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요? 3달 전부터. 혼자 숨기고 있었어.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공원 산책 나가셨어.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다녀올게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찾았죠. 아빠. 태수는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준수야, 왜 왔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도 이제 40 가까운 어른이에요. 알 권리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수야.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죠. 아빠, 제가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아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 컸구나, 우리 아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수가 많이 컸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식한테 기대야 할 나이가 됐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늙어가는 몸.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다음 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빠져 있었습니다.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되면 고려해야 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갑자기 웬 여행이요? 가고 싶어요. 둘이서 어디 멀리.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가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보고 싶소. 그래요, 바다로 가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부부는 기차를 탔습니다. 동해안으로 가는 길이었죠. 40년 만에 처음 떠나는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여행 가본 지 언제였죠?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 것 같소. 그러게요. 40년 만이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해안 도시에 도착했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쓸쓸했습니다. 관광객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좋소, 이렇게 조용한 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당신, 우리 잘 살았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잘 살았소. 후회는 없어요? 없소. 당신과 살아서 행복했소.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해도 함께였으니 괜찮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사랑이 보였죠. 저녁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회를 사왔습니다. 방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죠. 맛있소. 역시 바다 옆 회가 다르구만. 싱겁게 먹어야죠. 정숙은 간장을 치웠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아름답네요. 정말 그렇소.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나갔습니다. 바닷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죠.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시오?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여서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67세와 64세의 걸음이었죠.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생각해서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살아요, 둘이서.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소, 살아봅시다. 진짜요? 진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병원도 다녀야 했죠.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후에는 등대에 올랐습니다. 계단이 많아 힘들었지만 올라갔죠. 꼭대기에서 바라본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같이 갑시다, 언젠가.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주인이 추천한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겼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오래 사셨어요? 두 분 보니 금슬이 좋아 보여요. 40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와,
40년이나. 저희도 35년 살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니까 좋아요. 맞아요. 함께니까 좋은 거죠. 할머니는 웃으며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신선한 회와 구이, 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계세요? 아니요, 내일 돌아가요. 아쉽네요. 더 계시지 그러세요.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또 올게요. 정숙은 약속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했죠.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밤,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추고 있었죠. 고마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같이 여행 와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펜션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바다야. 또 올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리라고.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봅시다. 그래요, 또 가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것을. 남편의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아빠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으셨어.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날들이 있을까? 함께 웃고 함께 걷는 날들이.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기로 했죠. 그날 밤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들, 해돋이를 보며 찍은 사진들,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했죠. 언젠가 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잘 보관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네요. 남편도 옆에 와서 섰습니다. 우리도 많이 늙었소. 그러게요. 벌써 이 나이가 됐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달간 남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했죠. 정숙은 매일 싱겁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의사의 칭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하세요.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많이 안정됐어. 다행이다. 민주 씨 일도 있고 남편 병도 있고. 너 참 고생 많았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남편이랑. 응. 40년 만에 처음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 경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자식 걱정하는 이야기.
손주 자랑하는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6살 손주는 부쩍 컸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할아버지, 눈사람 만들어요. 손주가 조르자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만들자.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이 걱정했지만 태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뛰어다녔죠. 정숙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을 알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항상 신경 써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사람을 완성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아빠도 잘 챙기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라. 아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주 좋아하더라. 그러게 많이 컸어. 우리도 참 복받았소. 그렇죠. 정말 복받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글쎄,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지. 그래요, 하루하루.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 우연히 옛날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었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웃은 물었습니다. 정숙은 지난 몇 달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민주 이야기, 오해와 화해의 과정, 그리고 남편의 병까지. 이웃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길 줄은. 하지만 잘 이겨내셨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함께 이겨내는 거죠. 이웃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병원 갔다 왔소. 혼자요? 정기검진이라 혼자 갔소. 정숙은 놀랐습니다. 같이 가야죠. 괜찮소. 이제 익숙해요. 결과는요? 괜찮대요, 의사가.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다음부턴 같이 가요. 알았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즘 맛이 좀 나아진 것 같소. 정말요? 정숙은 기뻤습니다. 싱겁게 먹는데 익숙해진 것 같소. 다행이네요.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민주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사들고 갔죠. 민주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잘 지내요, 민주씨. 우리는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더 가까워졌어요. 고마워요. 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갔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랬습니다. 64세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12월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40년 전 이날 두 사람은 결혼했죠.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외식을 할까, 선물을 살까?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둘이 조촐하게 보내기로. 결혼기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물론 싱겁게 만들었지만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하오. 당신도 축하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아침을 먹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결혼식 날 이야기, 신혼 시절 이야기, 아들 낳던 날 이야기, 40년의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 여행 사진까지 하나하나 넘기며 이야기했죠. 우리 참 젊었었소. 그러게요. 이때가 좋았죠. 지금도 좋소. 정말요? 정말이요. 당신과 함께니까.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물론 남편은 조금만 마셨죠. 건배합시다. 무엇에 건배할까요? 우리의 40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춤을 췄습니다. 느린 음악에 맞춰 천천히. 67세와 64세의 춤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40년 동안. 나도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네,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입니다. 내일도 함께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었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소.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최고요. 정숙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앞으로도 하루하루 함께 살아갈 부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사랑도 계속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었지만 이겨낸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여러분이 계신 그곳. 혼자시든 가족과 함께시든.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따뜻한 복과 평안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